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복기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와 공식화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 공식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순열. 얘들아, 순열은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줄임말이냐? 순서가 있는 나열의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다뤘었던 내용들 중 순열에 대한 유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저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거슬리네. 그래서 가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2학년 때 다뤘던 순열은 이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파트에서 어떤 내용이었냐 이런 거예요.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야. 5명의 반장, 부반장 말고 이거부터 가보자.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어달리기, 계주 순서를 정할 거예요. 계주 순서. 그럼 5명이 다 뛰는 거잖아. 그럼 계주 순서는 1번으로 뛰는 애, 2번으로 뛰는 애, 3번으로 뛰는 애, 4번으로 뛰는 애, 5번으로 뛰는 애가 있어야 돼. 맞아? 그럼 1번으로 뛰는 애에 올 수 있는 학생은 5명이 있으니까 5가지야. 그치? 1번 순서에 올 수 있는 1번 순서에 올 수 있는 학생, 2번 순서에 올 수 있는 학생, 3번 순서, 4번 순서, 5번 순서 이렇게 계주 순서를 정할 건데 1번 레인에 쓸 수 있는 레인이 아니라 1번 첫 번째로 뛸 수 있는 학생은 5명이에요. 5명. 맞아요? 그러면 5명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뛰는 애를 정했잖아? 그럼 몇 명이 남았어? 4명이 남았어. 그럼 두 번째로 뛸 수 있는 학생은 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3명이 될 거고, 네 번째는 2명이 될 거고, 5번째는 이제 마지막 1명이 마지막으로 뛰면 됩니다. 라는 얘기고, 이것들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 고배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 푼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26, 120. 5명의 학생을 가지고 얘는 다른 말로 일렬로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순열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나열.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중학교 2학년 때 다뤘던 얘가 이제 우리는 순열이 된다.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5명의 학생들 중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예요. 그럼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라고 얘기하면 반장, 부반장 이렇게 자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반장이 될 수 있는 학생 수 몇 명? 5명. 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야. 그럼 5명 학생 중에서 반장이 됐지? 그럼 총 몇 명이 남아있어? 4명이 남아있어. 그럼 4명의 후보들 중에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인 거야. 4명의 후보가 있으니까요. 그럼 반장과 부반장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얘네들 곱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저렇게 뽑는 경우의 수는 20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도 순서가 나열이 돼 있는 거야. 순서가 중요한 애들인 거야.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세린이가 반장이 됐고 소연이가 부반장이 됐어. 요 상황과 소연이가 반장이 되고 세린이가 부반장이 되는 요 상황이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지. 학생이 바뀌었잖아. 반장의 학생이 바뀌었는데 진짜 미안한데 나 저기 한번 갔다 올게. 자, 다시. 다른 경우예요. 그죠? 뭐 세린이가 반장인 것과 소연이가 반장인 게 다른 상황이니까 이때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나열인데 순서가 중요해. 순서를 무시하면 돼? 안 돼? 순서를 무시하면 안 돼. 순서가 뒤바뀌면 다른 경우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순열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우리는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걸 가지고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걸 또 배웁니까? 이제 이 순열이라고 하는 형태를 식처럼 기호화해서 나타낼 거야. 식처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정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npr이라고 읽을 거고 이 np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가볼게. 그럼 서로 다른 5명의 학생들 중에서 순서를 정하여서 5개를 줄 세울 거야. 5명을 줄 세울 거야. 그럼 얘는 순열의 기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OP5라고 나타낼 거라고. 알겠어? 중학교 2학년 때는 P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순열을 표현하진 않았잖아. 그냥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다 이렇게 해서 곱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린 이제 공통수학 1에서는 P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가볼게요.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즉 몇 명을 줄 세워야 되는 거야? 2명을 줄 세워야 되는 거야. 5명의 학생들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나는 이 OP5가 지금까지 쓴 식, 중학교 2학년 내내 썼던 요 식, OP5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구나, 이 말. 오케이? 자, OP2는 그럼 뭐겠어? 5 곱하기 4라고 하는 식이 나열이 된 거다. 그럼 NPR이라고 썼을 때는 결국엔 저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제 여기에서 해당되는 공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식 가볼게요. n개 중에서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쭉쭉쭉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자로 얘기하는 게 어렵지. 그럼 요걸로 가볼게.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5개 곱하는 거예요. 자,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몇 개 곱하는 거야? 2개 곱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예시로. 7P3 할 거야. 그럼 7P3은 어떤 상황이야?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게 포인트예요. P라는 기호를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난 너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 7, 6, 5. 7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는 거야? 3개를 곱하는 거야. 이게 순열의 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6P4 해볼게요. 6P4.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불러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요 식에 대해서는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어디까지 곱해 나가는 거. 알겠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을 순열의 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식으로 마무리하면 안 돼. 곱셈 계산 결과까지 써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6, 5, 30, 30 곱하기 7이니까 210. 이렇게 계산해서 써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다시 집중을 해볼게요. 얘는 뭐예요? OP5죠. 그러니까 OP5라고 하는 형태는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는 방법. 놀고 있는 애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경우의 수 우리 이제 NPN이라고 쓸 건데 요 NPN은 기호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1까지 곱할 거예요. 마지막 수까지 곱할 거예요. 그럼 우리 얘를 NPN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야. 이 기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해주세요 라는 기호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기호는 어떤 상황에서만 써? 순열의 상황에서만 쓰는 거예요. 순열의 상황에서만. 자, 그래서 요것은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고 이 팩토리얼이라는 소리는 처음 시작부터 1까지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다 곱해줘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3팩. 그럼 얘는 어디서 시작해? 3에서 2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4팩은요? 4에서 3, 2, 1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순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다뤘던 내용 말고 왜 NPR이라는 기호를 사용해 공통수학에서 다루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걸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다뤘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는 유형이 순열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더라. 요거를 지금 배우는 과정입니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이제 순열의 수를 기호로 나타내서 얘기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이 순열의 기호가 이 순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의 성질.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야. NPN이야.
NPN 아까 여기 했네. 팩토리얼이라고. 이 팩토리얼은 우리나라 말로 계승이라고 얘기해. 계승. 선생님은 앞으로 얘를 n팩이라고 할 거야. n계승 이렇게 얘기 안 할 거고 계승이라는 표현 안 할 거고 n팩이라고 읽을 건데 자 그럼 npn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n개를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n부터 1까지 곱해나가는 숫자인데요. 우리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제 n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거야. n팩.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아무것도 안 뽑았어요. 아무것도 안 뽑았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뽑는 그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무것도 뽑지 않아야 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한 가지예요. 아무 짓도 안 하는 경우. 알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 0 팩토리얼은 0이랑 0 곱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한 본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랑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요거까지 한 번 더 마지막 수가 어디가 되는 건지 요거까지 한 번 더 선생님이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순열의 성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n 빼기 r 더하기 1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 보통 이런 거다.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를 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n 빼기 r 더하기 1이 기억이 안 나면 너네는 5p3을 해봐. 5p3은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아니야? 그럼 요 3이 어디서 나왔어? 5에서 3 빼서 1 더해서 나왔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럼 나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NPR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볼 거야.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중요하고 학습일기권에서 정리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칠판 한번 지우고 나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NPR인데요. 우리 NPR은 요 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쓸까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 빼기 r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근데 나는 계승,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 볼 건데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써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n 팩토리얼을 분자에 분모에는 n-r 팩토리얼을 쓴다 이 말인 거야. 왜요? 한번 가볼게요. 5p3 가볼게요.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는 계승,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5 팩토리얼하고 5 빼기 3은 2 팩토리얼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2 곱하기 1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증명할 때 많이 써.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는 그런 문항들 앞으로 많이 만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학습일기권에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8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47번에 8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아래값이 궁금해요. 자, 그래서 NP2는 5n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NP2라는 뜻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치?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거야. 그럼 n은 당연히 2보다 어떻겠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NP2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n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해서 두 개를 곱하는 수입니다.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두 개를 곱하는 수. 맞아? 그래서 그것이 5n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n이 약분되고 n-1이 5였기 때문에 n의 값은 6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PR은, OPR 곱하기 6 팩토리얼, 그것이 43,200이었습니다. 얘들아, 그럼 6 팩토리얼을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6, 5, 4, 3, 2, 1 곱해서 나와야 되는 숫자고, 그 OPR은 일단 도. 알겠지? 그럼 얘들아, 6, 5, 4, 3, 2, 1 얘네 곱하면은 720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43,200을 720으로 나누잖아? 그럼 OPR이,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OPR이 60이 나와요, 60. 그럼 이제 5부터 숫자를 곱해 나갈 거야. 왜냐면 OPR이라고 하는 건 5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5 곱하기 4에서 일단 얼마야? 20이야. 맞지? 그럼 20 다음에 3을 곱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60이 나왔어. 그럼 R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예요. R은 3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이번엔 3번 가보실게요. 3번의 문항은 NP5네요. NP5는 30 곱하기 NP3입니다. 그러면 같은 n이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n은 일단 5 이상이어야 돼. 선생님 3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3 이상이라고 했을 때 n이 4라고 생각해봐.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울 수 있어, 없어?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개를 뽑아, 그치? 그래서 5 이상이라는 걸 잡아두고 문제를 풀 건데 n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n부터 시작해서 NP5니까 하나씩 줄여서 총 몇 개를 곱하는 거야? 5개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n-1, n-2 물론 곱셈기호 다 생략해서 쓰세요. n-3, n-4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곱한 게 좌변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변 가볼게요. 우변은 30 있을 것이고 NP3 갑니다. NP3은 n에서 시작해서 몇 개? 3개를 곱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n 곱하기 n-1 곱하기 n-2,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럼 얘들아 지금 좌변은 n-3, n-4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 우변은 30 남아있는 거 아니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n이 5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번엔 필수 문제 9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9번에 1번.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냥 이렇게만 썼다고. 맞아? 근데 우리 이제 순열의 수를 배웠고 순열이라는 기호를 배웠는데 5P5라고 안 쓰고 이제 얘를 5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너는 그럼 120까지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20까지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가보실게요.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겁니다.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거예요. 이렇게씩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5P3은 5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3개까지 곱하는 것이야 60가지의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다. 요 말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이번엔 세 번째 갑니다.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 아까 선생님 예시로 들어줬잖아. 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은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치? 주희가 반장되고 소연이가 부반장 되는 거랑 주희가 부반장 되고 소연이가 반장 되는 게 다른 케이스라 그랬어. 순서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 그럼 얘는 다른 말로 OP이구나.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순서에 맞춰서 2명을 뽑는 것이구나.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OP는 5 곱하기 4가 되면서 20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예제 10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막 내신 대비하면서 경우의 수 부분 내신 대비하면서 얘들아 풀었던 유형들을 다 순열의 기호를 사용해서 순열의 식으로 문제를 적용해서 푼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데리고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엔 이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10번 가보십시다.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합니다. 우리 그러면 중학교 때 이웃한다라고 하면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손잡고 있는 거라 그랬어. 그치? 붙어 있는 거니까 이웃하는 애들을 한 몸으로 보는 거야. 한 몸. 얘네가 한 명인 거야. 한 명. 3명끼리 묶어놓고서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네들이 한 몸으로 묶여 있을 때 총 몇 명을 줄 세우는 거냐면 4명과 1명을 줄 세우는 거야.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와야 돼. 맞아? 근데 5팩토리얼이 왔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여자애들끼리도 자리 바꿀 수가 있잖아. 여자애들끼리도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3명이 줄 세우는 경우에 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5팩과 3팩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응? 아니지. 이거 지금 한 상황이야. 지금 총 7명을 줄 세우는 거야, 얘들아. 남학생 말고 여학생 3명끼리만 일렬로 붙어있고서 나머지들 다 함께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그럼 남학생들 4명과 여학생들을 한 몸으로 보고서 5명을 줄 세우는 상황에서 여학생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5팩과 3팩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지. 같은 상황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를 120 곱하기 6이 되면서 720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별표 칠까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자가 붙어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럼 여자가 붙어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남자애들 4명을 줄을 먼저 세워놓고 남자애들 4명을 줄을 먼저 세워놓고 남자애들 사이사이에 여자애들을 세우면 된다. 왜냐면 남학생들끼리는 이웃해도 되니까. 맞아? 그럼 남자애들을 먼저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입니다. 남학생 4명이니까. 남학생 1열로 줄 세웠어요. 그럼 이제 여학생을 세울 건데 이제 여학생의 순서가 중요해. 잘 봐. 여학생을 지금 빈 공간에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빈 공간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그죠? 5가지 중에서 여학생이 총 몇 명이냐면 3명이 있습니다. 얘네도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순서가 중요한 나열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5P3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 4팩은 뭐예요? 남자애들 먼저 줄 세워놓고 남자애들 사이사이에 여학생들 집어넣는 5P3을 곱해줘야 된다. 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너를요. 4, 3, 2, 1 얼마냐? 24. 2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계산까지 다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정답이 얼마냐면 1440이 되겠습니다. 1440까지. 자, 이번에 세 번째 가보실게요. 세 번째.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그럼 남자, 여자가 교대면 여기서는 남녀가 교대가 될 수 없어. 왜냐면 남자들끼리 이웃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남녀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학생 3명을 먼저 줄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여학생 3명을 줄 세우고 사이 총 몇 가지의 줄이 나왔어? 4가지의 자리가 나왔어. 맞아? 그래서 여학생 3명을 먼저 줄 세우고 사이에 남학생 4명을 줄 세워서 집어넣습니다. 왜 4팩토리얼이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들을 곱하여서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144가 되는 거다. 계산한 결과값까지 써주는 게 경우의 수의 특징입니다. 그냥 곱셈만 쓰고서 숫자 너무 커서 못 구했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필수 문제 11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명단어가 있어요. 이 철자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철자가 총 8개였는데 1번 봐보실게요.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그럼 T가 맨 처음에 정해져 있고 L이 맨 마지막이래. 난 지금 8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야. 8개의 문자를 나열한다는 건 순서가 있는 순열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T는 맨 앞자리였고 L은 마지막 자리였어요. 그러면 나는 총 몇 개의 문자가 남아있지? 6개의 문자가 남아있으니까 6개의 문자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왜? T와 L은 너네 그냥 고정값이야 라고 잡아놨어. 그럼 얘네들은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아니야. 이미 너네들은 자리대로 가고 나머지 6개 문자들 중에서 줄 세워서 니네끼리 나열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팩토리얼이라고 식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720까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야. 그럼 이렇게 4개 문자 왔고 나머지 4개 문자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 거 이해돼? 그럼 얘들아 나는 지금 TA는 이미 썼어. 그지? TA는 문제에서 이미 TA라고 정해줬으니까 TA는 먼저 썼어. 그럼 2개의 문자를 뽑아줘야 돼. 2개의 문자를 뽑아주고 난 다음에 TA랑 같이 배열을 해주는 거야. 그럼 봐봐. TA라는 문자를 썼어요. 그럼 문자 지금 총 몇 개 남아있어요? 6개 남아있어요. 문자 2개 썼으니까 8개 문자 중에서 몇 개 남아있어? 6개 남아있어. 그럼 그 6개 문자들 중에서 2개의 문자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근데 6개 문자들 중에서 2개 문자를 뽑아서 줄을 세웠어. 줄을 세웠잖아. 여기 1번 문자, 2번 문자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T와 A 순서를 정해주진 않았어요. T랑 A가 올 수도 있는 거고 A랑 T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T랑 A랑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가지 있어요. 요거까지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어? 그럼 내가 지금 파랑색으로 쓴 요식은 어떤 상황이냐면 T랑 A 사이에 2개 문자 만들었어. 이 상황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오케이? 그럼 나머지 4개 문자 있었고 한 몸인 문자 있었어요. 총 5개의 문자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5개를 줄 세우는 거야. 요렇게씩 세우는 거야. 왜 마지막까지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결과를 써야 되는 식이 6 곱하기 5니까 30 곱하기 2에다가 120 곱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7200가지의 수가 들어가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3번 가보실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적어도 밑줄 쳐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무조건 왔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적어도에 밑줄 치고 뭐라고 써야 돼? 여사건이야.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여사건이에요. 그럼 여사건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고 남은 것을 정답으로 씁니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3번에 대한 문항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한쪽에는 자음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8개의 문자를 줄 세우는 거 아니야. 8개의 문자를 줄 세우는 방법은 8팩토리얼이에요. 8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철자 안에 모음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모음이 뭐야? 아이오가 모음 아니야? 그럼 여기 모음 누구 있어? 4개야? 어떻게 4개야? 3개지. 3개. I, A, E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3개 중에서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모음부터 줄 세울 거야. 3개의 모음들 중에서 앞에 맨 끝에 순서 정해서 나열한 거 3P2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2개 문자 썼어요. 2개 문자 쓰고 나머지 몇 개 남아있어요? 6개 남아있어요. 8개 문자 가지고 모음 2개 데리고 왔으니까 6개 남아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6개 어떻게? 여기 6팩토리얼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6팩토리얼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 선생님, 그럼 아까 얘랑 얘는 T랑 A랑 위치 바꾸는 거 곱하기 해줬던 것처럼 왜 얘네는 곱하기 안 합니까? 이미 순열에 모음 순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둘이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순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 따라서 결론은 8팩토리얼에서 적어도, 즉 6건의 상황을 가지고 3p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 정답을 내줘야지만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뭐 나오냐면 36,000가지 이렇게 나오나 봐요. 넘어가실게요. 필수 문제 12번으로 보실게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뤘던 경우의 수 확률 파트가 이거랑 별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기호나 새로운 문자가 적용되는,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지 아예 별개로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순간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이번엔 필수 문제 12번으로 가보시죠. 자,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 1, 2, 3, 4, 5 이렇게 6가지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1번 4자리 자연수. 야, 그럼 생각해봐. 4자리 자연수니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올 거야. 맞아? 근데 1000의 자리엔 0이 올 수 있어, 없어? 0이 올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1000의 자리 먼저 세팅을 해놓자고. 알겠죠? 그럼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올 수 없으니까 총 몇 가지의 숫자가 남아있어요? 5가지의 숫자가 남아있어요. 그럼 5가지 숫자 여기 1000의 자리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5라고 하는 숫자를 썼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럼 총 몇 개의 문자가 남아있어? 5개의 문자가 남아있어. 그럼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의 줄 세워야 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다가 줄 세워야 되는 거니까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건 5개 중에서 3자리에 줄 세워서 씁니다. 요렇게 진행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난 너의 결과는 5 곱하기 5, 4, 3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60 곱하기 5니까 300까지예요 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짝수의 개수. 짝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맞아. 그러면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경우의 수는 어차피 순열과 조합 파트는 경우의 수거든? 근데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노가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가다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막 거창하게 이거 저거 다 구한다 이런 얘기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 따져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짝수의 개수가 되려면 4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중에서 1의 자리 숫자가 짝수가 되게 하는 0이 왔을 때의 케이스. 두 번째는 4자리수 중에서 1의 자리 숫자에 0 말고 다른 짝수 2가 오는 경우의 수. 맞습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그럼 누가 될 거예요? 4자리 숫자 중 1의 자리 숫자에 나머지 짝수 4가 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이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제 짝수의 개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가 0인 경우 가볼게요. 얘들아, 1의 자리가 0인 경우는 지금 숫자 몇 개 남아있어? 5개. 아이씨. 이 5는 여기서 아까 썼잖아. 5개 남아있어. 숫자 5개.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에다가 줄 세워야 돼? 3개에다가 줄 세워야 돼. 5개 중에서 3개에다가 줄 세워야 돼. 5P3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 두 번째 케이스에서 2라고 하는 숫자를 1의 자리에 썼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도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0이 1000의 자리에 오면 돼요? 안 돼요? 0이 1000의 자리에 오면 안 돼요. 그러면 0을 제외한, 그러니까 0과 2를 제외한 1, 3, 4, 5 중에서 1000의 자리에 오는 애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여기에 와야 되는 숫자 뭐야? 몇 가지야? 네? 4가지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그어져 있어서 그래? 봐봐, 이게 5잖아. 여기 그냥 5까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나는 이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 2를 일단 썼어. 2를 일단 썼고, 여기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0을 제외하면 남은 숫자가 1, 3, 4, 5, 4가지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럼 여기 4가지 오는 거예요. 됐니? 그럼 4가지 왔어. 예를 들어 1, 3, 4, 5 중에서 1을 썼다고 쳐봐. 그러면 나는 하나, 둘, 셋, 4개가 남은 거 아니야?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의 줄 세워야 돼? 2개의 줄 세워야지. 4개 중에서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줄 세운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얘들아 밑에 거 볼 필요 없지. 밑에 거 어차피 1의 자리가 2인지 4인지 어쨌든 케이스 분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4 곱하기 누가 되는 거야? 4P2가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얘들아 모의고사에 나와. 2점짜리로 나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좋아요가 아니라. 자 발전 문제 13번. 별표. 왜 이거를 맨날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한가 봐. 사전식 배열이라고 나와 있는 걸 많이 어색해. 센에서도 뭐 풀면은 맨날 다 별표 쳐오고 모르겠다고 하는데 사전식 배열에 대한 예시를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A랑 B랑 C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이건 예시야. 13번 문제 아니고 사전식 배열을 한번 예시로 보여줄게. 자, A, B, C라고 하는 것의 사전식 배열은 첫 번째로 와야 되는 순서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에 와야 되는 순서는 A는 계속 첫 번째에 오고 A 앞에 있을 때 B, C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두 번째 순서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세 번째로 와야 되는 순서는 뭐야? A에서 올 수 있는 순서는 이미 끝났잖아. 그럼 A 다음에 와야 되는 문자가 누구예요? B 아니에요? B 오고 B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순서가 빠른 애가 오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네 번째 와야 되는 순서가 누구야? B, C, A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다섯 번째 뭐야? 불러봐. 그렇지. C, A, B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그럼 뭐예요? C, B, A가 됩니다. 일곱 번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세 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몇 가지가 나왔어? 6가지가 나왔지. 6가지가 나왔어. 3팩토리얼이 6가지잖아. 이해됐어요? 아무튼 이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13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문자 A, B, C, D, E가 있습니다.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 배열을 할 건데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C, E, B, D, A는 몇 번째입니까? 2번 100번째 오는 문자는 누구입니까? 100번째 문자열은 누굽니까? 요런 문항입니다. 그럼 가보실게요, 얘들아. 자, 맨 처음에 와야 되는 문자가 C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맨 앞에 순서 배열이 A일 때랑 B일 때는 넘어가면 돼. 맞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맨 처음 문자 배열이 A였을 때 가볼게요. 자, 문자 총 5개라 그랬거든요? 4자리 남아있어요. 그럼 맨 앞자리에 문자가 A였을 때에 만들어지는 단어의 개수는 4팩토리얼이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왜 4팩토리얼이야? A는 이미 썼으니까 4개 문자를 줄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럼 4팩토리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4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번부터 24번까지는 맨 앞에 문자열이 A였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맨 앞에 문자열이 B였을 때 이렇게 갈 거고, B였을 때도 생각할 필요 없이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4팩이 될 거고요. 그게 24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문자열이 A부터 B까지, 맨 앞자리에 문자열이 A였을 때랑 B까지는 총 단어의 개수가 몇 개가 만들어진 거야? 48개가 만들어진 거야. 48번째까지는 A, B라고 이루어져 있었다 이 말인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이번 세 번째 가보실게요. 그럼 세 번째는 C 하고서 넘겨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C 하고서 그 다음 누군데? E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C 다음에 A였을 때 넘기라고. A였을 때. 그럼 A였을 때 넘기면 자릿수 몇 개 남아있어요? 3개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3팩이에요. 3팩. 그럼 3팩 하면 얘 경우의 수 6가지인 거 보이지? 그러면 C, A 순서대로 왔을 때 여기까지 오는 문자의 총 개수는? 단어의 총 개수는 몇 개라는 거야? 48 더하기 6이니까 54개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54번째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얘는. 됐습니까? 자, 그럼 네 번째 가보실게요. C 가고, 그 다음, A 다음에 와야 되는 사전식 배열 누구야? P지. 그럼 B도 마찬가지로 넘긴다. B도 넘겨요. 3팩으로 넘겨요, 3팩. 그럼 6개 갑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그럼 C 왔어. 근데 C 다음에 C 뭐다? C 썼으니까. 그럼 B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누구야? E. 그럼 E 왔네. E 왔어. 자,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되는 애가 누구야? A가 와야 돼. A. 그럼 2개 남았어요. 맞습니까? 그럼 2개 남았으니까 여기 와야 되는 숫자 배열은 2팩토리얼이 됩니다. 2팩이 되면서 2가 되는 거다. 이 말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C, E, B 와야 돼. B. 됐어? 그럼 그 다음 누가 와? A. 그 다음 누가 와? D. C? D. D가 와야 돼. 자, 그럼 마지막 C, E, B, D, A.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가 몇 번째니? 라는 거였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몇 번째로 마무리가 됐어? 48, 54, 60, 62, 얘가 63번째, 얘 몇 번째? 64번째. 1번 문항에서 물어봤던 CBDA는 64번째 단어가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이거 일일이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순서 맞춰서 따져야 돼. 공식만 가지고. 이러한 공식만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100번째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100번째니까, 뭐? 이 누가 말했어? C 다음에 이 누가 말했어? 그럼 봐봐, 잠깐 어디서부터 해야 돼? 잠깐만. B하고 D가 안 왔구나. 쉣. 자, 그럼 다시. 2가 누구야? 2가 누가 말했어? C 다음에 D 와고, D 오고, 3팩 살리고. 맞죠? 그럴 수 있지. 자, C. 그 다음 D 왔어. 그 다음 E 왔어. 그 다음 A 와서 2팩 살리고. 맞죠? 그 다음 C, E, A 다음에 누구야? B 왔지? A 다음에 B 왔어. 근데 B 오고 나서 그 다음 누가 와야 돼? A랑 D 오면 되는 건데 요거 이제 한 문자 끝났고 문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요 모양이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순서대로 다시 갑시다.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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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1가지까지 왔어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몇이야? 30, 60, 66, 68, 69, 몇 번째? 70번째. 이렇게 간다 얘기죠. 됐죠, 얘들아? 그럼 이제 됐어. 70번째라는 걸 여기서는 찾았어요. 70번째. 자, 그럼 이번엔 100번째가 궁금합니다. 야, 그럼 100번째니까 요렇게 짜잘짜잘하게 다 가지 말고 문자 배열 C까지 왔었을 때도 4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는 문자 개수가 총 몇 개야? 단어의 개수가. 72개? 그럼 한 번 더 갈 수 있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C 다음에 누구야? D.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 24개. 얘들아, 여기까지는 단어 개수 총 몇 개? 96개. 맞아? 96개. 이렇게 갑니다. 그럼 97번째부터 가볼 거야. 97번째. D 말고 그 다음 와야 되는 거 E였어. 자, 그 다음 A 왔어요. 그죠? 그럼 A 왔고 B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2팩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몇 개?
98개. 맞아. 그럼 이제 마지막 거 하면 되지. E, A, B 말고 누가 봐야 돼? C, 그 다음 B, D 있는 거 알아? B, D야. 얘가 몇 번째야? 99번째. 자, 그럼 마지막 E, A, C, D, B 오는 거야. 얘 몇 번째? 얘가 100번째. 정답은 E, A, C, D, B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알파벳 몰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따진다. 케이스 분류를 다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핵심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지금 수능의 추세도 그렇고 얘들아 우리가 아직 수능을 보려면 그래도 몇 년이 남았긴 했지만 지금 수능에서의 케이스 분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런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가 뭐 위치를 바꿔가면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학은 케이스 분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공식만 가지고 단순한 암기성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잠깐 끊었다가 조합 갈 겁니다.